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들의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속속들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GTX B노선 개통이 확정된 인천 송도. 그동안 이 동네에 비해서 지가가 많이 안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송도 3개 아파트 청약에 무려 11만 명이 몰렸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이번 규제로 아파트들은 더욱더 싸게 분양해준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걸까요? 이 불안한 시장 고고와 함께 해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일부는 이분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적인 매력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부동산계 우블리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안한 시장 고고와 함께 이겨내 보시죠. 무료 상담 전화가 24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2077-6356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상담 받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사님과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의 이론적 설명,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60초 후에 공개가 아니라 이사님이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왔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난 시간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정부의 견해,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 경제학 이론에 입각한 그런 학술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전 2016년도에 부동산 정책 포커스에 기재가 된 서울대학교의 최막중 교수님이 이제 쓰신 에세이 부분을 이제 발췌한 거고요. 이러한 교수님들은 어떠한 그런 그 학술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는요, 수요의 법칙 그리고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이제 나오면 이 가격에 따라서 수요의 양과 그리고 공급의 양이 결정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높아지면 살려는 사람,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의 그런 수요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팔려는 사람, 팔려는 주체, 이 공급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고요. 독립변수가 바로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이 수요량과 그리고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량과 그리고 수요량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처럼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결정이 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이제 적정 가격에 결정이 된 이 P스타에서 P바로 가격을 내리게 되면 일단 공급하려는 주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하려는 주체는 원래 시장에서는 Q스타였는데 QS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살려는 주체, 살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Q스타에서 QD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 공급하려는 데에서부터 늘어난 수요량까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 공급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도 이 공급에 따르면 가격은 QB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것을 핸들하기 위해서 청약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 신청을 하고 당첨된 수요,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이 QS만큼의 수요만이 이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P바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초과 수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는 대기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 대기 수요는 또 가격을 올릴 만한 그런 원동력을 좀 제공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공급의 양이 QS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은 원래 있었던 시장이라면 정해줘야 될 이 Q스타에서 옮겨지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PB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 청약 제도를 통해서 이 당첨이 된 요 QS의 당첨자들은 P바에서 PB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또 규제하기 위해서 이 전매 제도를 이제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핸들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뭐 3년이 걸리건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이 가격의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을 규제함으로 있어서 원래 집을 사야 될 Q스타에서 QS만큼은 집을 못 사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Q스타만큼 공급해야 되는 이 공급자 중에서 QS를 제외한 이만큼의 공급자는 원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이 가격의 저절로 이루어진 이 가격을 통해서 이 자원 배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발생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분양가 상한제의 주 목적은 바로 이 주택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겠는데요. 이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의 양이 Q스타에서 QS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가격은 결국에는 PB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는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하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공급을 막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불러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양가 상한제의 그 내용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주변의 재고 주택의 분양 가격도 올리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견해였는데요. 사실 이 신규 분양 주택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이 거래가 되는 양 중에서 이 신규 분양 주택 경우는 굉장히 그 포션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재고 주택의 매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주택의 물량이 정말 이 재고 주택의 그런 물량보다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에서 이 신규 주택의 가격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 전체가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우리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물량에서도 일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만약에 뭐 2,000세대라고 치면 원주민들이 1,500세대가 되겠고, 여기서 신규 물량은 500세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세대가 이런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이익들을 바로 이 1,500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주택의 품질 저하로도 귀착이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고급 자재, 뭐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비싼 최신식의 그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발생시키는 생산 활동으로서 이런 것도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가격이라는 것, 가격이라는 것은 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지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willing to pay,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지,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근본적인 것도 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시장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수요량 그리고 공급량이 왜곡된다라는 거,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청약 제도를 통해 추첨에서 당첨된 이 최초 분양자들에게는 너무나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높은 가격으로 대팔 수 있는 이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만 그런 이득을 준다는, 시세 차익의 이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불균형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분양가 상향제, 당장의 주택 가격 인하에는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한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지금 소개해드린 글의 이제 주 골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분석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일단 물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고 기존 집값은 안정된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경제적인 이론의 토대로 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약 로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매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당첨이 된 극소수가 시세 차익을 분명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청약 로또, 청약 대박 사실 맞는 거고요. 뭐 전매 10년이건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는 시세 차익을 받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첨자입니다. 그리고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가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인지 소비자의 페이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가 결정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의 그런 기본 원리에 좀 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경제 이론에 입각한 이 분양가 상한제 한번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히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같이 결과를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시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이사님의 시각으로는요, 극소수가 누리는 로또 청약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주택의 품질 저하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시각 전달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성공 투자하시는데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사님과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곳 오늘 소개해 주실까?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2분,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층 건물 내 11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방 1개, 거실,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전세 시엔 보증금 2억 원의 실투자금 6,8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천만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1억 2,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괜히 산업이 커지는 게 아니겠죠. 1, 2인 가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형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위치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초동에 있는 초소형 아파트입니다. 일단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2분이면은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수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일단 법조타운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생활을 하시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수요층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교대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 수요도 잘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또한 R&CD 연구 단지도 이 밑에쯤에 이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들의 수요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강남역 상권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강남역부터 이어지는 테헤란로와 그리고 밑으로 이어지는 이 강남대로의 수요층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수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초소형 아파트의 입지를 가지고 있겠고요. 일단 호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호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롯데 칠성 부지의 복합 개발 바로 이 물건지 위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강남역 옆쪽에 있는데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산업지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요. 또한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바로 남부터미널의 복합 개발입니다. 남부터미널 이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일단 지금은 가시화돼 있지 않지만 일단 가시화되면 또 오른다는 측면에서 지금 투자하기 좋은 그런 입지와 그리고 시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통함에 따른 그런 서초대로 팽창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도 이룰 수 있는 수요로 호재로 둘러싸인 입지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또 워낙에 이 강남역 상권하고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남부터미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쇼핑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입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건물에도 포인트가 존재할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이제 초소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인 가구 증가하는 거 보면 상승폭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장 작은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작은 아파트들이 인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호재 부분 남부터미널의 현대 사업도 있겠고 또 이제 서초대로가 개발됨에 따른 서초대로 이제 팽창에 따른 그런 이제 기본적인 주위에 있는 부동산 상승도 좀 가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도 있겠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건물을 보자면은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개 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총 14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총 세대수는 117세대가 되겠고요. 법조타운과 교육, 대학 그리고 강남사건 수요층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강남권의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들 인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정보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강남권이고요.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2분, 초초 역세권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매매 가격은 2억 6,800만 원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인데 이제 공기가 굉장히 긴 게 이제 아파트가 될 텐데요. 이미 거의 이제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바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 남부터미널역에서 바로 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6,800만 원이면은 투자할 수 있겠고요. 워낙에 수요층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도 가능한 아파트 설명드렸습니다. 우암이사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암이사가 방송 끝나고 부동산 투자 비법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을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 비법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수됩니다. 장소는 삼성중앙역 1번 출구 영상빌딩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을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기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버라인의 우암이사와 1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